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그 네 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여러분은 6월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6월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국보훈의 달이죠.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저희 보이스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국가보훈처의 의료 지원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해 주실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정우철 사무관님과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신 대학생이에요. 김민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기리는 달이죠. 이렇게 전쟁터에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제는 고령이 되셔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보훈의료 정책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분이나 그 가족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사무관님, 보훈의료 정책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1000회 이상의 외침을 받았었고요. 6.25 전쟁이 있었고 또 1960년대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셨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사회적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활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훈의료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런 보훈의료 지원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중앙보훈병원과 강주와 부산, 대전, 대구 그리고 인천에 있는 6개의 보훈병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 중앙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앙보훈병원의 더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보훈병원은 작년 11월에 개원을 해서 현재 서부 경기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인천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병원의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보훈병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현재 보훈병원은 인천보훈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2차 종합병원으로 진료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보훈병원이 어쨌든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시고 많이 다리가 굳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과와 재활학과를 특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훈병원에서 치료는 무료로 가능한가요? 이건 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비진료 대상자와 감면진료 대상자가 있습니다. 국비진료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고요. 감면진료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중 30%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비진료 대상과 감면진료 대상이라고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진료 대상자는 지금 독립유공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다가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신 상위 등급 또는 고엽제 등급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면진료 대상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은 하셨지만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받지 않은 분과 그리고 일부 유가족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상자별로 워낙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은 보훈지청에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여쭤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훈병원을 저 같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이고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을 상당히 사랑하셔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서 바로 진료를 받으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의료 지원이 가장 절실한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자신이 사는 동네에 이 보훈병원이 없거나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분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위탁병원을 300개 정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병원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위탁병원이 있었군요. 예. 그러면 그 지역 위탁병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300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암기하지 못하고요. 예. 해당하는 내용은 저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위탁병원 목록이 쭉 있으니까 해당하는 지역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고령이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보훈지청에다가 연락을 해주시면 전화를. 네, 저희가 해당 지역에 맞는 위탁병원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럼 위탁병원 같은 건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위탁병원은 먼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과연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적정성 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요. 또한 국가유공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서비스질 평가를 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보훈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런 평가와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한 방법으로 지정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럼요,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병원도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똑같이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비급여 부분이나 약제비 측면에서 대상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보훈지청이나 병원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 의료 지원 혜택은요, 국비 진료 대상과 감면 진료 대상이 각각 혜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관님, 그럼 병원을 이용할 때 보훈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진 않나요? 대부분 국가보훈처를 생각하면 되게 딱딱하고 오래된 시스템을 쓸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언제나 최첨단 시스템을 추구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증,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 병원에서 모두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응급 상황 시 인근의 일반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역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셔서 예. 나중에 보훈병원에서 일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상당한 전문가를 섭외를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가유공자가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뇌혈관 질환이나 혈당이 저하돼서 저혈당 쇼크 등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근처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응급진료로 이용할 경우에 저희 쪽에서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저희 보훈지청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의 치료를 위해서 국가보훈처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앞으로 이런 의료 지원들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국가유공자가 워낙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많은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 강주, 대전, 대구 4개 지방보훈병원에 22년까지 재활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오랜 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과 강주의 요양병원을 22년까지 추가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요, 이렇게 고령의 유공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치과 진료가 굉장히 고민이실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고령이시다 보니까 치아가 불편하거나 잇몸이 약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수요에 대한 게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보훈병원에 치과병원을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것도 좀 우연찮게 22년까지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심리재활 서비스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심리를 치유하고자 심리재활집중센터를 여의도에 설치했습니다. 손정은 아나운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벚꽃길 혹시 아시나요? 여의도 벚꽃길. 예, 맞습니다. 윤중로 유명하죠. 예.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5개 지방보훈청 및 인천지청에 심리상담사 2명을 배치해서 이러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리 재활 서비스는 국비 지원자와 감면 지원자 모두 이용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병원 진료와는 다르게 보훈가족이라고 불리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리재활 서비스는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재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저희에게 해주시면 저희가 기초상담, 심리검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분의 심리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증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음악이나 명상, 미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유공자가 일반인과는 좀 다른 질환들을 심리적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바깥에 거동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사 두 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 등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런 곳에 상담 부스를 설치해서 심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거 이외에도 저희가 잘 모르는 의료 혜택이 있을까요? 예, 국가유공자 분 중에 상위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리 의지나 뭐 휠체어 이런 다양한 보철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보훈지청이나 저희 보장구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신청을 하실 때 각 상위 등급이나 호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물어봐 주시면 또 상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가유공자의 신체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을 국가보훈처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사무관님의 임무도 굉장히 막중하구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훈의료 담당자로서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예전에 있었던 사실 일입니다. 국가유공자 분인데 손가락밖에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예전에 비해서 참 좋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도 이렇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제 스스로 뿌듯했고요. 저 역시 뭐 다짐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국가유공자 모든 분들에게 이 따뜻함이 전해지는 날까지 저희가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직접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보람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좀 잊어버릴 수 있지 않나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에서 더 좋은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민정 씨, 오늘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저도 미래에 이제 간호사로서 일하게 될 간호학생으로서 이러한 좋은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사무관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선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과 응원도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우철 사무관님 그리고 김민정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